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자, 6월 17일 매일 손해보지 않는 오늘 정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요, 17일 오늘 중기부가 소상공인에 대해서 기자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손실보상 소급 적용 어렵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소상공인과 중기부가 가지는 인식의 괴리감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오늘 또 봤었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요약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일 오늘이었어요. 중기부 코로나19 회복 지원 단장 기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 급이면은 중기부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겠죠.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대한 인식이 있었죠.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과거 개별업체의 손실 데이터를 일일이 파악하기가 행정적으로 어렵고 법 개정도 어렵다. 고로 결국에는 소급 적용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손실보조금 사각지대에 대한 이 논란에 대해서 인식, 얼마나 소상공인과 괴리감이 있는지를 보세요. 연단위 혹은 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연매출이 증가한 분들이 과연 피해가 있는 업체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봐야 한다. 그러니까 모든 사각지대를 이걸로 일반화시키고 있어요, 지금. 아니, 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각지대 사례가. 근데 무조건 매출 증가됐으니까 당신은 피해업체가 아니야,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야, 이게 소상공인들의 마음을 진짜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진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구나.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 손실보전금 받지 못한 폐업업체, 그죠? 폐업업체도 있죠. 자, 이거에 대한 인식,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이 폐업업체에 대해서 31일 이전에, 그렇죠? 기준일이 이제 31일이니까 이전에 폐업한 분들은 이전까지 지급된 재난지원금과 폐업 점포 제도전 장려금을 지원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폐업하신 분들은 재난지원금 받지 않았냐, 제도전 장려금 받지 않았냐, 그럼 해줄 거 다 해주지 않았냐, 이런 뜻이에요. 사실 이게 맞아요, 이것도? 야, 이거는 진짜 모르겠어요. 그냥 진짜 소상공인들하고 좀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전혀 모르고 있어요. 왜 소상공인들이 지금 답답해 하는지를. 기준을 매출액으로 잡은 이유, 빨리 지급하려고. 네. 자, 그래서 오늘 이 대표적으로 꼭지를 보면은 요 정도로 이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웬만해서는 이렇게 이런 얘기 잘 안 드리잖아요. 사실 좀 이렇게 어이가 없을 때, 정말로 황당했을 때. 어떨 때였어요? 인수위에서 차등지급 나왔을 때. 그때 되게 조금 말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웬만해서는 제가 이렇게 비판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근데 오늘 이거는 기자 간담회는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제 상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시간 없으신 분들은 이제 여기까지 보시고요. 나는 손실보상 받았으니까 나는 소급 적용, 어차피 손실보상금 손실보전금 난 받았으니까, 아니면 난 손실보상금 어차피 대상도 안 돼. 왜냐면 집합금지나 영업시간제나 시설 인원 제한 조치가 난 아니니까 나랑 상관없어,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게 중기부가 지금 소상공인을 바라보고 있는 인식이거든요. 여러분 다 이거 해당됩니다. 소상공인분들, 특고 자영업, 특고 프리랜서 다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자, 보겠습니다. 상세 설명 들어갈게요. 17일 오늘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코로나19 복지 지원 단장 기자 간담회가 오늘 여의도에서 있었고요. 자, 첫 번째,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대한 인식. 결론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손실보상은 소상공인 지원법을 개정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21년도 7월 7일 이후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이라고 붙이게 돼 있다. 이건 맞아요. 팩트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손실보상에 대한 얘기 나왔을 때 정확하게 알고 주장을 해야지만 설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소상공인 분들이 예전에 손실보전금 나오기 전에 소급 적용 막 얘기했을 때 제가 뭐 여러분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건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이거 막 지금 얘기해봤자 그러니까 너무 모르셔서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막 당장 나올 수 있는 금액이라고 착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셔서 그랬던 거죠. 이건 개정사항이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국회에서 해야 된다. 이거는 국회를 압박해야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방법론을.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과거 개별 업체의 손실 데이터를 일일이 파악하기 파악하기가 행정적으로 어렵고 법 개정도 어렵다. 아니 해보지도 않고 이걸 단정 지은다는 게 저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뭐 행정기관이니까 법 개정이 소관사항은 아니죠. 이제는 국회에서 돼야 되는 거고 제가 늘 주장하듯이 선거 끝나갖고 지금 뭐 관심도 없어요. 지금 국회 쪽에서는 치고받고 하느라고. 아니 여야 합의로 추경할 때 그 소급 적용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빨리 소급 적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 주셔야죠. 그리고 행정적으로 어렵다고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못할 게 어딨어. 솔직히 하면 다 하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파악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렇게 단정져서 얘기한다는 게 저는 좀 너무 실망스러웠고,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희망회복자금은 2020년 8월부터 21년도 7월 6일까지 발생한 손실에 대해 손실보상을 해줄 수 없지만 부족했던 피해를 소급해서 적용한다는 의미로 한 차례 지급한 바 있다. 한마디로 이거죠. 야 예전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7월 7일부터 이제 손실보상이죠. 그럼 이전 거 2020년 8월부터가 그 방역 지침이 시행이 됐었죠. 그때부터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소급 적용이 되면 2020년 8월부터가 이제 소급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야 희망회복자금으로 한 차례 지급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걸로 하지 않았냐 이런 뜻이에요. 결론에는. 그리고 그 이후 7월 7일 이후도 손실보전금도 과거 정부 방역조치 지원금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소급해서 지급한다는 개념으로 대상 기간 2020년 8월 16일부터 21년 말까지 기간으로 해서 지급했다. 한마디로 이것도 소급 적용의 개념이 들어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이건 아니죠. 소급 적용을 하기로 했으면 해야죠. 소급 적용은 제가 봤을 때 너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소급 적용은 그 집합 금지, 영업 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정말로 정부가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셨던 분들, 행정명령을 받아서 못 하신 분들, 이분들의 그 과거의 피해를 당연히 저는 소급 적용을 해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걸로 퉁치려고 하니까 지금 이거 결국에는 뭡니까? 이걸로 퉁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손실보전금 못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물론 이번에 그 확인 지급 때 그래서 이제는 확인 지급 때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조치 받으신 분들은 뭐 매출 하락이 안 나와도 다 주겠다. 그래서 이제 나온 얘긴데 여러분 해봤자 얼마예요? 600 플러스 알파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 중에서 소급 적용되면은 더 많이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적게 받는 분도 생기겠지만 더 많이 받는 분도 있어요. 기간으로 따지면 더 많이 받겠죠. 사실 2020년 8월부터 들어가니까 소급 적용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대한 논란, 저는 솔직히 이거 얘기하는 거 보고 진짜 괴리감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 그러니까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 뭔가 소상공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의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게 홍보팀이 아니죠. 어차피 기자간담회였으니까. 만약에 이게 홍보팀에서 나왔던 얘기면 그 홍보팀은 깨져야 돼요.
너무 소통이 안 되는 거야 지금. 근데 뭐 단장의 기자회견이다 보니까 뭐 참 이게 아무튼 보겠습니다. 제가 왜 답답해하는지. 모든 국민에게 다 주지 않는 한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죠. 뭐 맞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불가피할 거다. 뭐 이거 갖고 뭐 맞아요. 뭐 이거 맞습니다. 뭐 저는 이거 갖고 뭐라 하지 않아요. 그렇죠.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다 주지 않는 이상. 그런데 윤 대통령이 선거 당시 모든 분들에게 600만 원을 다 드리겠다고 정확히 말하진 않았다. 이런 얘기를 굳이 뭐하러 하죠? 정말 이랬나요? 여러분 맞아요 이거? 600만 원 다 드리겠다고 정확히 말하진 않았다? 이거 맞습니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 주겠다고 했는데 그 범위 안에서 사상 최대 23조 원이 집행했기에 공약 파기보다는 공약을 잘 이행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죠 도대체? 뭐 저기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나요? 뭐 더 화 이렇게 돋구는 건가요? 저는 이거는 실수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정말 실수라고 보여져요.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공약 파기보다는 공약을 잘 이행했다? 야 진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구나. 진짜 불난집에 부채질 이런 느낌? 맞습니까 이거? 여러분이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이게 맞아요? 정확하지 말하지 않았나요? 사각지대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그래서 사각지대라고 한다면 반드시 지원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한, 그러니까 사각지대라고 한다 그러면 사각지대는 뭐냐? 지원받아야 하는데 반드시 지원받아야 되는데 지원받지 못한 분들이 사각지대인데 지금에 있는 사각지대들은 사각지대가 아니란 얘기예요. 왜? 연단위 혹은 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이 증가한 분들이 과연 피해가 있는 업체인가 대해서는 생각해봐야 된다. 한마디로 지금 사각지대라고 얘기하는 거 니네가 사각지대냐? 사각지대는 반드시 지원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분들이 사각지대인데 아니 매출 상승이 돼서 못 받은 게 사각지대냐 이거죠. 그런 인식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인식의 차가 너무 괴리감이 크다라는 게 말씀드린 게 이런 겁니다. 아니 사각지대가 이런 분만 있나요? 사각지대가 매출 증가돼서 못 받는 분만 있어요? 아니잖아요. 자 오늘자 문화일보입니다. 팩트로 말씀드릴게요. 팩트로 저런 인식을 깨야 돼요. 팩트로 말씀드릴게요. 문화일보입니다. 17일자 오늘이에요. 오늘. 자 굉장히 좋은 기사입니다. 한번 나중에 여러분 찾아보세요. 이거 보시고 문화일보 17일자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꼭 한번 보십시오. 가게 문 닫고도 사업자 등록 유지, 지원금 받아 가상자산 투자. 거기에 나온 일부분인데요. 자 이런 얘기 했습니다. 기자가 이제 취재를 한 거예요. 굉장히 칭찬해 주십시오. 여러분 칭찬 많이 해주세요. 자 기사 내용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천에서 철강 도소매업을 하는 A씨는 17일 올해 3월과 6월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전금 각각 300만원과 600만원 총 900만원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A씨는 지원금 신청 당시 소상공인이 아니었대요. 지난해 12월에 사업체 운영을 접고 중소기업에 취직했기 때문이다. 그는 정부가 별다른 제한 없이 소상공인 대상 코로나19 지원금 지속해서 뿌리자 사업체 영업활동을 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지원금 수급용 사업체를 유지한 거예요. 취업을 했는데 그래서 받은 겁니다. 또 어떤 사례가 있나 볼까요? 경기 성남 분당구 판교 테크노밸리의 한 기술 회사 다니는 IT 회사에 다니는 B씨는 지난해 5월 부업으로 스마트 스토어, 그죠? 요거는 이제 쇼핑몰, 네이버 쇼핑몰 스마트 스토어 개인 쇼핑몰을 개설했대요.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4개 품목의 가구를 판매했지만 월 평균 판매 개수가 한두 개밖에 그쳤다고 합니다. 그는 쇼핑몰 운영의 뜻대로 되지 않자 지난해 11월 중순쯤 스마트 스토어를 사실상 방치했어요. 그럼에도 올해 초 1, 2차 방역지원금으로 총 400만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유지했어요. 매출도 덕분에 줄어든 덕분이래요. 사업자 등록을 유지했고 받았던 이유가 사업자 등록증을 유지했고 매출도 줄어든 덕분이래요. 이렇게 받은 400만원을 가상화 자산에 투자했다고 합니다.
매출 진짜 너무 어려워서 폐업하신 분들. 그렇잖아요. 폐업했다는 얘기는요, 정직한 거잖아요. 내가 사업을 안 할 거니까 폐업하신 거 아닙니까? 힘드니까 폐업한 거 아니에요? 너무 어려우니까, 유지가 안 되니까. 고통은 다 당하고, 2020년 21년도 고통은 다 당하고, 그래서 21년도 하반기에 폐업하신 분들, 힘든 거 다 당하고 폐업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이 안 돼. 이게 과연 공평한가요? 이게 사각지대가 아닌가요? 이런 분들은 사각지대가 아닌가요? 무조건 사각지대는 매출이 오른 분들만 있어요? 저는 솔직히 오늘의 그 기자간담회는요, 엄청난 진짜 저는 실수였다. 오히려 소상공인들과 모르겠어요. 얼마나 미팅을 하고 어떤 분들을 만나셨는지, 어떤 소상공인들을 만나서 저런 인식을 가지고 계신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아, 이건 진짜 아니구나.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정부가 생각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이번에 확인 지급 때도 뭔가 변했잖아요. 그죠? 확인 지급 때도 변했고, 그 다음에 이제는 방역 그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이나 이렇게 이런 어떤 그 업종이 있는 분들 매출 하락해도 행정명령 이행서 확인서 주면 주겠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정말로 또 열심히 해주려고 그렇게 하나보다 좀 그래서 좀 더 변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저런 인식을 갖고 있으면 진짜 말 다 했어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의 사례를 올려주십시오. 가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냥 그 카페는요 여러분의 커뮤니티잖아요. 그래서 제가 터치를 안 합니다. 뭐 광고 막 이런 거 있으면 당연히 지우죠. 막 이상한 스팸 광고 이런 건 지우는데 글은요 저는 전혀 터치를 안 해요. 여러분의 커뮤니티니까. 근데 안 되겠어요. 이거를 사례를 여러분 모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저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어떤 사례가 있는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22년도 손실보전금 부지급 게시판 이렇게 여러분 많이 써주시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많이 이미 또 써주셨네. 써주실 때 글을 다실 때요. 글을 다실 때 제가 말머리를 넣었어요. 다른 건 아니고 안 되겠다. 이거 구분을 해놔야 되겠다. 그래서 사각지대가 어떤 사례가 있는지를 이거를 그러면 볼 수 있도록 이거를 팩트로 설득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여기 이제 글을 쓰실 때 보여드릴게요. 자, 글을 쓰실 때 여기 보면 이제 글쓰기 있죠? 글쓰기 넣으면 그냥 말머리를 넣습니다. 말머리 선택 보면은 제가 좀 구분해놨어요. 생각나는 대로 매출 하락 사례, 그러니까 사각지대입니다. 진짜 이런 사례만 안 돼요. 막 매출액이 막 40억 원 되고 근데 뭐 40억 원인데 매출액 뭐 100만 원 줄었는데 나는 왜 안 나오냐 이런 사례하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물론 매출 하락 맞죠. 그분 그러니까 뭐 근데 좀 진짜 어려우신 분들 계시거든요. 진짜 어려운 분들. 그래서 설득력 있는 글을 써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설득을 해야 되니까 정부를. 폐업 일자는 진짜 억울하죠. 생각해보세요. 힘든 거 다 거쳤는데 그 기준 하나 때문에 못 봤다는 게 그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담아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는 이러이러 했는데 매출액 이렇게 떨어졌는데 너무 어려워서 진짜 12월 달에 폐업을 했다. 그거 진짜 억울하지 않나요? 공부방 사례도 있죠.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가 안 나와요. 정부가 본인들은 공부방 하시는 분들은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한 건데 알고 보니까 권고사항이라고 지금 와서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가 안 나와요. 매출 하락으로 인정받으셔야 돼. 이런 분들 다 지금 공방 사례도 있죠. 제가 다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공방 사례도 되게 억울하신 분 많네요. 이게 나왔대요. 저는 모르겠어요.
공방하시는 분들이 행정명령 이행해서 나오다가 이게 갑자기 오늘부턴가 언제부턴가 끊어주지 막 이랬대요. 그래서 지금 신청하신 분들은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가 안 나와. 공방하시는 분들이 전에 하셨던 분들 다 받고 이런 사례가 있대요. 그래서 이거를 구분해 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나는 것만 일단 말머리 넣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아,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말머리를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면 글을 쓰실 때 나는 공방 사례니까 공방 체크하고 글을 써주세요. 아, 나는 매출 하락이니까 매출 하락 사례라고 하고 글을 써주세요. 다만 설득력 있게. 감정적인 글 쓰면 정부를 설득을 못합니다. 무조건 달라, 이거는 안 먹히잖아요. 그럼 우리들끼리 하는 얘기고 팩트로, 논리로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몇 월 며칠 날 아까도 말씀드렸죠. 매출이 이렇게 하락이 됐는데 폐업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난 못 받았다. 얼마나 설득력 있습니까? 안 그런가요? 힘든 거 다 거쳤는데 폐업 일자가 12월 15일이야. 피해는 다 당했고 폐업했다는 이유만은 못 받은 거잖아요, 사실. 공부방도 마찬가지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권고사항이래. 이런 사례를 남겨주십시오. 사례를. 예. 설득력 있는 사례를. 그거를 모아야 되겠어요. 이제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예. 이거를 모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위분들이 있죠. 못 받으신 분들은 그 주위분들한테 얘기 좀 해주셔갖고 그 이야기를 좀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업종별로 한번 모아봅시다. 기회는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설득할 기회는 충분히 시간적 여유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글 쓰는 거 다 제가 보고 있는데 일단은 얘기가 조금 많이 나눠져요. 그래서 글 쓰실 때 말머리를 일반적인 글 쓰실 분들은 그냥 기타 사례 아니면 자유글로 체크하시고요. 이런 거 업종별로 조금 사례별로 좀 남겨주시면 이거 가지고 이제는 예를 들어서 사례집을 만든다든지 이러면서 정부를 설득을 하는 이런 과정이 논리적이지 않을까, 더 합리적이고 그래야지만 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아, 네. 또 영상 길어지네요. 또 너 또 오늘 너무 흥분했다. 아, 이게 원래 제가 딴 얘기 하려고 그랬거든요. 오늘 이제 다른 거 준비하고 있었는데 저 진짜 이거 보고 나서 진짜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 나도 이렇게 답답한데 당사자 우리 소상공인 분들은 차라리 오늘 이거를 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얼마나 지금 너무 힘든 상황에서 무슨 지금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그 감정에다가 막 무슨 불을 지르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이게 너무 소상공인들의 그 마음? 그 어려우신 분들 마음을 전혀 공감이 안 됐나? 이런 생각? 자, 손실보전금 받지 못한 폐업업체에 대한 인식. 재난지원금 사업을 하면서 폐업의 기준을 두지 않을 수 없다. 이거 했었나요, 금방? 했었거든요. 제도전 장려금으로 재난지원금과 폐업점포 제도분 장려금으로 지원을 이미 했지 않았냐. 요약설명 때 말씀드렸었죠. 이런 인식입니다. 이미 근데 제도전 장려금 왜 받으셨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긴 했는데 이거 다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웬 재난지원금 또? 아무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확인보상 과정에서 매출 감소를 서류로 증명하면 판단해서 지급하는 등 사각지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일반적인 내용이요. 민원과 확인 지급 등을 정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못 받은 그룹이 있는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예정.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희망을 걸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제가 이 카페에다가 말머리를 단 게 계속 이거는 이영 장관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중기부 장관도 이런 얘기를 똑같이 했거든요. 확인 지급을 일단 빨리 하고 확인 지급하면서 나오는 그 사례들, 거기서 나오는 사례들을 이 그룹들을 있는지 보고 구제할 방법을 찾아보겠다. 저는 여기에 희망을 걸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설득을 해야 되고요. 무조건 감정적으로 대처하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사례를 만들어서 진짜 사례집을 만들든지 이게 책자를 만들어서 전달해 주든지 사례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사례가 어려운 사례들이 있다. 이렇게 힘든데
이건 너무 억울하지 않냐. 아시겠죠? 자, 기준을 매출액으로 잡은 이유, 매출액 기준으로 해야 빨리 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대요. 해외에서도 대부분 매출 감소로 기준을 한다. 다만 손실보상은 영업이익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손실액을 파악하고 보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보상은 영업이익으로 하고 있는 거 맞아요. 그래서 손실보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업이익이 어떻게 나오죠?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고 그럼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란 걸 빼죠. 판매비와 관리비.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쓰는 돈 이걸 빼서 나오는 게 영업이익이잖아요. 사실 영업이익대로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손실보상은 영업이익으로 하고 있는데 손실보전금은 이번에 이제 매출로 갔던 게 그 전까지 다 그래왔어요. 지원금은 빨리 지급하려고 신속지급이죠. 신속지급. 그래서 매출로 잡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소자공 카페는 네이버 가서 소자공이라고 치시면 돼요. 네이버 가서 이제 여러분께서 많이 들어와 주셔서 옛날에는 소자공 쳐도 안 나왔었어요. 검색에. 근데 이제는 소자공 치면 나옵니다. 그래서 소자공 가셔서 한번 가볼까요 지금? 네, 이렇게 소자공 오셔서 네이버에서 소자공 치시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오셔서 이제는 글을 못 받으신 분들 글을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여기에 또 카테고리에 몇 개를 달았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야기 해서 뭐 다른 글을 옮겨주셨는데 이걸 글을 옮겨 놓을게요. 여러분의 그 이야기를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살아가는 이야기, 그냥 여러분 이야기를 듣고 싶어 갖고요. 그 다음에 칭찬합시다 카테고리도 넣어놨는데 요거는 여러분 이제는 주위 분들 칭찬하고자 하는 분들, 자영업자, 소상공인, 특허 프리랜서, 혹시 이제 칭찬하고자 하는 분들, 내가 아니라 내 주위 분들, 제 모종의 그런 분들에게 뭔가 들으고 싶어서 그래요. 저는 유튜브를 하는 이유도 그렇고요. 이 카페 하는 이유도요. 뭔가 이렇게 좀 아름다워졌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그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너무 하고 싶어요. 이렇게 칭찬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서로 훈훈해지고 이런 거. 그리고 자영업자 이야기는 인생극장처럼 여러분의 삶을 좀 남겨주십시오. 뭐 어려운 얘기도 좋고요. 애로사항도 좋고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의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제가 그것을 가지고 같이 얘기도 나누면서 힘도 내고 응원도 해드리고 어떻게 도와드릴 게 뭐가 있을까 같이 또 여정 가족님들이랑 우리 구독자님들과 또 얘기도 나눠보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글을 남겨주시고요. 그래서 같이 이제 계속 소통했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못 받으신 분들 손실보전금 못 받으신 분들 이 부지급 게시판 오셔서 말머리 꼭 다셔서 사례별로 해주시면 제가 그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잘 됐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목적은 뭐죠? 다 손실보전금 지원금이 다 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좀 흥분했죠. 좀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홍보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그 소상공인 분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손실보전금 받으신 분들 그 관심 계속 가져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지원금 때 반대의 역할이 될 수도 있어요. 반대의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항상 함께 해주시고 항상 이런 분들 못 받으셨던 분들 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응원도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또 여러분이 또 다 어려웠을 때 다른 분들이 또 응원도 해주고 같이 힘내라고 말도 해주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손실보전금이 마지막이 아니잖아요. 사실 항상 따뜻한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 특허 프리랜서 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시간 되실 분들 또 우리 여정 가족님들 같이 또 얘기 나눠야죠. 또 응원도 해드리고 그래서 여정 가족님만 남아 계시고요. 여정 가족이 아니신 분들은 뭐 더 이상 정보는 없으니까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여정 가족은 아니에요. 여정 가족은 별거 아닙니다. 그냥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구독 버튼을 누르신 우리
하신 분들을 우리가 여정 가족, 여정 패밀리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같이 소통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정 가족과 소통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정 가족님 남아 계셨죠? 자,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이 6월 17일이었고요. 매일매일 여러분과 소통해서 오늘은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 우리 구독자님들, 특고 프리랜서 또 이런 분들과 어떤 또 소통을 할까 항상 기대하는 마음으로 항상 여러분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힘내시고요. 지금은 8시 30분입니다. 8시 30분 지나가고 있고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셨기를 기원해 봅니다. 오늘 또 주무시기 전에 보신 분들 좋은 꿈 꾸시고요. 또한 새벽에 또 퇴근하신 분들 오늘 하루 정말로 수고 많으셨고요. 혹시 이 영상 보시면 그냥 이렇게 자기 어깨 한 번만 이렇게 치시면서 수고했다, 자기 이름 부르시면서 여정아 수고했다, 오늘 하루 잘했다, 이렇게 한번 스스로에게 칭찬 한 번만 해주세요. 새벽에 퇴근하신 분들, 또 새벽에 또 일어나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 구독자님 중에서 새벽 장사 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아침 일찍 출근하신 분도 계시는데 또 그런 분들은 화이팅! 오늘 하루 또 화이팅! 잘될 좋은 일만 있을 겁니다. 또 내일 아침 보시는 분들, 또한 내일 낮 시간에 또 보시는 분들, 또 휴식 시간에 잠깐 보시는 분들 모두 오늘도 여러분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릴 때 카메라 앞에 점점 가요. 제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가까이 뵈고 싶어서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인사할 때마다 이게 점점 앞으로 가거든요. 어때요? 얼굴 되게 크고 보이죠? 어떤 분들이 그 성냥개비라고 그러더라고. 어떤 분이 저한테 성냥개비, 얼굴 이렇게 크고 몸이 보십시오. 이렇게 들어가니까 어때요? 아니죠? 여러분하고 좀 더 가까이 가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지. 그래서 여러분 웃겨드리려고, 별로 안 웃으셨을 수도 있겠는데 웃으시라고. 여러분 힘내시고요. 항상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항상 우리 긍정적인 마인드, 또 잘 된다는 생각, 너무 우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못 받으신 분들 우려하지 마시고요. 잘 될 겁니다. 그리고 뭐 받으신 분도 못 받으신 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정 패밀리는 다 좋은 일만 있을 겁니다. 가족 모두 더욱더 건강하시고요. 여러분은 잘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조금 어렵다고요? 아니요,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럴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으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미 그를 끄집어내십시오. 이제 충분히 여러분은 해낼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잘 해낼 수 있습니다. 늘 응원해 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